위기, 위험을 마주칠 때 뇌는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기의 시간을 내 것으로 가지자. 되는멀리 미적분. 자, 첫 단은 수열의 극한입니다. 하지만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수렴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렴 조건은 함수에서는 어떻게 썼어서 저번에는 못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좌극한, 기억나죠?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 이 함수값, 극한값으로 같아야 돼요. 근데 수열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써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엄밀하게 따지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2n-1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의 극한값이 같을 때 알파라 표현을 써요. 또는 왕왕, 요즘 잘 안 놉니다. 3배수의 표현도 있어요. a3n-1 그리고 a3n-2 그리고 a3n 결국 3n, 이런 세 개가 다 같아야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놉니다. 그래서 보통 근접한 이웃한 두 항이 극한값이 같을 때 수를 만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명제를 써서 표현하고 했잖아. 어떤 명제? 함수를 써서 이렇게 그냥 fx의 극한값이 알파라 수렴한대. 다 풀로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 극한은 성질은 한 2초 만에 정리돼야 돼요. 그걸 지금 풀로 리미트 다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약식으로 적을 겁니다. gx 함수값이 극한값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결론은 뭐다? 충분조건. 그 fx의 실수배, 별배, gx의 실수배, 하트배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물이 수렴한다는 거지. 어디로? 별 곱하기 알파, 하트 곱하기 베타로 수렴하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 단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gx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안 되고, 극한값도 0이 되서는 안 되고, 그 앞에 개수도 0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추가로 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 파트 기억나지? fx가 gx보다 더 작아. 그런데 n을 여기서는 x를 a로 보낼 텐데 이 상태에서 그 극한값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같아진다면 그죠? 그럼 fx와 gx의 극한값은 알파는 베타보다 더 작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등식의 법칙이라고 했지.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취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임의의 hx가 있어. 그럼 fx보다 크고 gx보다 작을 때, 이것도 함수, 이번 시간에 배울 거죠, 그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파와 베타 같아진다면 양쪽 끝쪽에 있는 극값 같아진다면 hx 극한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정도가 극한의 성질입니다. 이거 위에는 좀 어렵고 쉽고 차이고 낯설고 차이지 더 없어요. 다음에 더 빨리 적기를 원합니다. 겠는멀리 미적분 P23 수열의 극한 중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한 얘기입니다. 자, 좀 짧게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겁니다. A는 n분의 1이고 B는 1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1은 1이잖아. B1은 1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B1이 커요. A2는 2분의 1이네요. 그럼 B2는 얼마인데? 1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어느 게 더 커요? B2가 더 크죠. 그래서 쭉 나열한다면 결국 Bn의 극한값이 An의 극한값보다 크다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간단한 이 정도는 외워두면 좋겠어요. A는 1 빼기 n분의 1, B는 1 더하기 n분의 1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한히 보내버리면 이 녀석은 어디로 가요? 이 An의 극한은 1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수렴하죠. Bn도 안 보세요. 무한히 보내버리면 1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가잖아. 하지만 두 개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1보다 무한히 작은 것과 1보다 조금 더 큰 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An이 더 작고 Bn이 더 크지만 극한은 같아질 수 있다는 걸 예를 적어놨어. 간단한 예를 볼게요. 일반 A는 전부 이거야. 제일 좋은 풀이는 맞아요.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빠르게 유리함수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극한은 쉬울 건데 이거 한번 씌워보세요. 무한히 가면
그렇지. 5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5가 되는 거예요. 얘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5로 가잖아. 그럼 가운데 극한은 5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얘기예요. 개념원리 미적분 P24 필수식 9번 문제입니다. 이게 A에는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전체 큰 덩어리를 잔뜩 본다면 양면에 AN 앞에 있는 소가로 보이죠? 이 다항식 N제곱 플러스 1을 나눠버릴 거야. 그럼 일반 AN의 정보가 이제 비스무리하게 나온다는 거지. 역시 이렇게 해서 부등 안 바뀐다는 거 알겠지? 얘는 0보다 크거든요. 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변도 분자 전개해봐봐. 그럼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가 되는데 다시 그러지만 이 극한 씌워봐봐. 그렇지. 무한대보려 무한대네. 동일한 차수네. 그래서 1분의 9, 9가 되지. 얘도 뭐 9가 되니까 이 녀석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9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지? 개념원리 미적분 P24쪽 필수 10번 문제입니다. 이 극한을 물었어요. 사인 이 녀석은 시타가 상수라서 앞으로 시타 곱하기 n을 써야 돼요. 이상하게 아니 3x를 적어요? x3을 적어요? 3x잖아요. 개수를 앞에 적는 건데 희한하게 적어놨어요. 이 녀석은 n값이 막 바뀌어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시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시타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야. 양변에 준식을 만들기 위해서 1 더하기 n제곱을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좌변은 우변은 사실은 보여는 드릴게요. 지금은 당장 그리지 마세요. y는 자 n을 x로 나눌게요. x로 바꿀게요. 1 플러스 x제곱은 이렇게 돼요. 이게 확통에 들어가면 뒤에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똑같이 나와요. 복습 안 했겠죠? 그죠? 순절조합 물어봤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쳐버렸네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수능에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n제곱분의 가운데 거를 그대로 준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쓴 후에 아직 못 그리게. 하지만 극한을 씌울 수 있어. 이건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음의 상수니까 마이너스 0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0은 부호가 없어요. 하지만 0보다 좀 작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0 마이너스 써도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히 씌우면 이건 0 플러스로 가는 거지. 하지만 0은 부호가 없댔지. 그래서 양쪽 끝쪽 극한이 같으니까 이 녀석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개념원리 미적분 P28쪽 등비수열의 극한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등차수까지 해드릴까요? 하는 김에 우선 정의부터 적겠습니다. 등차수를 정의는 difference, D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이웃하면 일정한데 나는 수학하는 선생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어떻게 쓴다? AN과 AN-1의 차가 일정할 때 등차수라는 표현을 써요. 배웠죠? 기억나죠? 이 수업 내용을 내가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ABC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B를 등차 중항이라 부르죠. 이 B는 A 더하기 C예요. 이 업그레이드 버전. ABC가 모두 양수를 한다면 B는 A와 C의 등차 산술평균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렇게 연결된단다. 그리고 일반은 AN은 유도해드릴까요? 이런 얘기에 첫째 항에다가 항수를 몇 개 더, 공차를 몇 개 더 하는 거예요. n-1개 더 하는 거예요. 올해 2025 수능에 이 다음 버전 정리하면 몇 차 함수 나와요? 슉 정리하면 그렇지 dn 더하기 몰라 상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은 뭐여서? 합에서는 유도피라면 얘기했어요.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에다가 라스트 항을 곱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게 이 초등수학도 나와요. n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l 바로 등차 중. 그러니까 가운데 이거 중앙값이라고 그러지. 항수에다 중앙값을 곱하면 등차수를 합이 되는 거야. 기억이 나죠? 그 L 자리에 일반은 AN을 대입하세요. 라스트 항을 일반 하나 되거든.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 곱 d죠. 자, 이 다음 버전이 뭐예요? 몇 차 함수예요? 휘리릭 전개하면 d죠. dn이죠. 근데 n 곱해버리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몰라 곱하기 n. 뒤에는 상수가 얼마예요? 상수는 0인.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쌤, 전 안 보고 적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투머치 워크는 아니죠? 자, 이번 등비수열, 공비로 표현해요.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일정한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그래서 그걸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왜 세 번째, 관계없지, 그지? 쭉 해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비율이 일정할 때, 영어로 rate라는 표현을 쓰죠.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ABC가 등비수율을 이룬다면 B를 등비중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B제곱은 A곱 C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ABC가 모두 양수를 한다면 B는 루트 AC가 됩니다. 이걸 무슨 평균? 기압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우선 맛만 좀 보겠습니다. 일반의 A에는 첫 장에다가 공비를 n-1을 곱한 것이 등비수열 합 SN은 대부분 결과만 외우는데 그렇게 안 배웁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장 A 곱하기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이에요. 다 이 녀석은 공비가 1이 아닐 때 써먹지. 근데 그 다음 버전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버전은 뭐냐면 이거 전개해봐봐. 분배하면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라는 표현을 쓸게요. R의 n승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이 얼마예요? 이 둘의 합은 0이죠.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약에 합이 SN이 있어. 5n 제곱 마이너스 3n이 있어.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n에 가는 2차. 공차가 얼마예요? 2분의 10.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0이니까 10이 된다. 나 자꾸 헷갈리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충분 조건. 일반 A에는 n에 가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인데 그 계수가 얼마야? D인 거예요. 그래서 10n 적고요. 하나 더. S1은 여기선 A1과 2를 일치하죠. 5 빼기 3. 2가 돼. 그럼 2가 되려면 1을 대입했을 때 2가 되게끔 하려면 뭘 빼야 돼? 8을 빼는 거예요. 이제 그 1초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수학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합 SN이 있어. 쌤이 급하게 지어낼게요. 3 곱하기 n승 빼기 3이 있어. 이 꼴과 초록색 꼴과 동일하나요? 그럼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R이 2라는 걸 바로 캡처해내야 됩니다. 그럼 충분 조건. 일반 AN은 뭔데? 여기서 S1은 1을 집어넣어봐봐. 3 곱 2 빼기 3. 첫 장은 3이죠. 일반항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첫 장 3 곱하기 공비 2의 n-1승. 2초 만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선생님 내가 배울 때는요 S1은 A1이고요 AN은요 SN에서 SN-1를 뺀 게 두 번째 장 이상이라 했는데요. 요거 쓰면 안 돼요? 됩니다.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안 그래? 그 시간을 아끼려고 이런 수학을 하는 거야. 이론 정리가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무슨 다음 리미적분을 한다고. 순서가 안 맞죠? 복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에 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면요. 첫 장 A, 두 번장도 A, n번장도 A인 거죠. 그래서 A를 n번 더했다는 걸 곱 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은 원리 합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조금 생략할게요. 이까지 하면 한 30분은 잡아먹어야 돼서 이건 공부를 수일 과정에서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법, 복리법, 연금이 현가, 적금 맞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다른 학교는 경제수학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신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